충격 토트넘. 손흥민의 재계약 불가 통보 1년 연장 옵션이 끝. 태도 바꿨다. 선 측은 충격, 영 매체. 충격적인 소식이다.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 32, 과의 재계약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토트넘과 손흥민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 뒤 2026년 계약이 만료된다. 영국 매체 TBR 풋볼은 6일 한국 시간 손흥민 측은 토트넘이 새로운 계약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들은 뒤 충격에 빠졌다 라는 제목으로 독점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이어 TBR 풋볼이 이해하기로 토트넘은 손흥민 측에 새로운 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렸다. 손흥민 측은 토트넘의 이러한 결정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내년 여름 만료될 예정인 손흥민의 현재 계약에서 1년을 더 연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에서 거의 10년째가 되어가고 있고 구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인정했다 라고 덧붙였다. 최근 손흥민의 재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소식이 나오고 있다. 자유계약, FA으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과 연결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토트넘은 지난 2021년 손흥민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했다. 따라서 내년 여름 만료되는 손흥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시킬 수 있어 사실상 2026년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토트넘 역시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현재 토트넘의 주장이자 의심할 여지 없이 살아있는 레전드로 올라선 손흥민을 구단이 과연 더 오래 동행을 이어갈 것인지가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토트넘이 일단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손흥민을 잡은 뒤 이후 재계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아닌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 토트넘은 지금껏 다른 선수들에게도 그래왔듯 손흥민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매체는 1년 연장 옵션이 전부이며 추가적인 재계약은 없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물론 아직 이외에는 어떠한 소식도 없기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토트넘의 행보와 재계약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완전히 무시할 만한 소식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팀에 방해됐다. 기회 날렸다. 이게 손흥민 이야기라니. 평점 4호평 오른쪽 화살표 공격진 꼴찌. 토트넘은 8일 이하 한국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람스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갈라타사라이에 2에서 3으로 패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대회에서 처음으로 패하며 승점 9, 3승 1패로 7위까지 떨어졌다. 반면 무패 행진을 이어간 갈라타사라이는 승점 10, 3승 1무로 3위까지 점프했다. 토트넘은 4-3의 3포메이션을 택했다. 손흥민, 윌 랭크셔, 브레넌 존슨, 제임스 매디슨, 이브 비수마, 루카스 베리발, 아치 그레이, 벤 데이비스, 라두 드라구신, 페드로 포로, 프레이저 포스터가 선발로 나섰다.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택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다. 2005년생 랭크셔와 2006년생 베리발, 그레이 등 젊은 선수들이 선발 기회를 받았다. 수비진에선 미키 반더 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부상으로 데이비스 드라구신 조합이 가동됐다. 손흥민도 2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직전 경기였던 아스톤 빌라전을 통해 부상 복귀한 만큼 100% 컨디션은 아니었겠지만 토트넘으로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손흥민을 제외한 왼쪽 공격수가 전멸했기 때문. 티모 베르너는 사타구니 문제, 히샬리송은 햄스트링 부상, 마이키 무어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동행하지 못했다. 결과는 토트넘의 완패였다. 사실 한 골차 패배가 다행일 정도였다. 이날 토트넘은 갈라타사라이에 무려 28개의 슈팅과 10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했고 슈팅 5개를 날리는데 그쳤다.
갈라타사라이가 빅 찬스 미스를 6번이나 기록하지 않았다면 대참사가 나올 뻔했다. 토트넘은 경기 내내 갈라타사라이의 압박에 쩔쩔맸다. 특히 드라구신이 실수를 연발하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고 상대 공격수 빅터 오시멘을 놓치며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토트넘이 강조하는 전방 압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뒷공간만 노출했다. 결국 토트넘은 오시멘에 멀티골을 내줬고 후반 15분 랭크셔의 퇴장까지 겹치며 패배하고 말았다. 손흥민 역시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왼쪽 측면으로 빠져 기회를 엿봤지만 동료와 호흡이 잘 맞지 않았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터치도 아쉬웠고 상대 윙백 알페르 일마즈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다. 손흥민은 아쉬움을 남긴 채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됐다. 랭크셔의 득점 장면에서 보여준 드리블을 제외하고는 크게 기억에 남지 않았다. 손흥민은 0에서 1로 끌려가고 있던 전반 19분 일마즈 다리 사이로 공을 빼냈고 태클에 걸려 넘어졌다. 그레이가 흘러나온 공을 따내 박스 안으로 연결했고 이를 존슨이 문전으로 다시 패스하며 랭크셔의 동점골을 도왔다. 평점도 높을 수 없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45분 동안 패스 성공률 73%, 15분에 11. 기회 창출 0회, 슈팅 0회, 드리블 성공 0회, 1분의 0, 오프사이드 1회, 피파울 1회 등에 그쳤다. 평점도 6.1점으로 공격진 중 가장 낮았다. 영국 현지의 평가도 비슷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4점을 주며 전반에는 공을 많이 보지 못했다. 공을 잡았을 때도 뭔가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혹평했다. 익스프레스도 손흥민은 9월과 10월 초 열린 3경기에 결장했던 부상을 여전히 안고 뛰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는 전반에 방해되는 모습을 보였고 후반엔 등장하지 않았다. 라며 4점을 매겼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게 5점을 부여했다. 매체는 엉성한 터치로 훌륭한 2대1 상황을 낭비했다. 하프타임에 교체되면서 주말에 있는 입스위치전에 대비해 체력을 비축했다. 라고 평가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웹 역시 체력 수준 때문인지 전혀 손흥민처럼 보이지 않았다. 속도와 본능으로 공을 운반하지 못했고 교체됐다. 아마 주말을 위해 보호됐을 가능성이 크다. 라며 5점을 줬다. 모두 공격진에서는 최하 평점이었다. 오는 10일 열리는 입스위치전에선 달라야 하는 손흥민과 토트넘이다. 손흥민은 지난 3일 빌라전을 통해 피치 위로 돌아왔고 후반 11분 깜짝 교체됐다.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를 다시 잃고 싶진 않다며 원래 55분 물결표 60분만 뛰게 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에서 하프타임에 손흥민을 빼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입스위치전에 대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3. 와 실화냐? 김민재 UCL 최초 대기록 100% 성공률 무려 113회 환상 패스맵 화제.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 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대기록을 썼다. SL 벤피카 포르투갈 전 환상적인 패스 기록지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스포츠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7일 한국 시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김민재의 2024에서 2025 시즌 챔피언스리그 4라운드 벤피카전 패스 기록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김민재는 벤피카를 상대로 패스 113개를 모두 성공시켰다며 이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한 선수가 기록한 역대 최다 패스 2003에서 2004 시즌부터 이자 성공률 100%를 기록한 최초 기록이라고 밝혔다. 김민재는 7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챔피언스리그 4라운드 벤피카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자말 무시알라 22위 후반 23분 선제 결승골을 지킨 뮌헨은 1에서 0 신승을 거뒀다. 공격 포인트 없이도 김민재는 벤피카전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가 됐다. 탄탄한 수비와 유려한 발밑까지 뽐내며 경기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통계 전문 매체 풋몹과 옵타 등에 따르면
김민재는 113번이 패스를 모두 성공했다. 4번이 롱패스로 팀 공격의 방향 전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수비 지표도 압도적이다. 김민재는 태클 5회, 위험지역 태클 1회, 걷어내기 3회, 헤더 클리어 2회, 가로채기 1회 등을 기록했다. 지상 볼 경합은 8번 중 7번을 이겼다. 벤피카에서 선발 출전한 2명의 중앙 공격수는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고 교체됐다. 풋몹은 김민재의 평점 8.5를 주며 최우수 선수, 맘로 꼽았다. 독일 매체, 바이에른 풋볼 워크스는 벤피카전 마이스터는 김민재였다. 힘든 경기를 치르면서도 또 뛰었다. 벤피카의 득점이 예상됐지만 한국인 센터백은 위넨을 든든히 지켰다. 벤피카 공격수들은 김민재를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득점하지 못했다. 위넨은 김민재의 활약 덕에 치열한 승부에서 승리했다. 고 치켜세웠다. 유독 김민재의 평가가 박했던 독일 매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빌트는 벤피카전에 나선 선수 중 김민재의 유일 평점 1을 줬다. 빌트의 평점은 1부터 5까지다. 낮을수록 호평이다. 김민재에게 만점을 준 셈이다. 와중에 김민재는 빡빡한 일정을 책임지고 있다. 빈센트 콩파니, 38, 감독 체제에서 15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다. 지친 기색 없이 김민재는 연일 스타팅으로 나서 위넨의 4연속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 마치 최전성기였던 2022에서 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 시절이 연상됐다. 하지만 김민재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감이 생겼다. 위넨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다. 면서 아직 나폴리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고 발전을 다짐했다. 4. 맨시티 박살 해트트릭, 역대급 재능, 맨유행 유력, 1120억의 이적 OK, 회장 인정. 유럽 축구를 휩쓸고 있는 대형 스트라이커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빅토르 요케레스, 26 스포르팅 CP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7일, 한국 시간, 스포르팅은 요케레스를 6,300만 파운드, 약 1,135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 방출 조항보다 2천만 파운드, 약 360억 원, 낮은 수준이다. 요케레스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스트라이커다, 라고 보도했다. 요케레스는 엄청난 골 결정력으로 유럽을 놀라게 했다. 특히 지난 6일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4라운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장렬하며 스포르팅의 4에서 1대승을 이끌었다. 괴물 같은 성장세다. 요케레스는 스포르팅의 최근 공식 6경기에서 12골 1도움을 몰아쳤다. 이스트렐라 다 아마도라와 리그 경기에서는 4골을 장렬했다. 2024에서 2025 시즌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16골을 기록하며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요케레스는 프리미어리그의 맨유행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 스타는 맨유는 요케레스 영입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며 내년 여름에 맨유는 요케레스를 데려올 것이다. 프레데리코 바란다스 스포르팅 회장은 다음 시즌에 8천만 유로, 약 1,120억 원, 위 제안이 오면 이적에 동의할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체는 심지어 맨유는 스포르팅을 지휘하던 후뱅 아모림, 38, 감독을 영입했다. 요케레스를 영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며 아모림 감독과 요케레스는 스포르팅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맨유는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절실하다.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본격적인 영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치열한 영입 경쟁은 불가피할 듯하다. 유럽 복수 매체에 따르면 맨유와 파리 생제르맹, 첼시와 아스널 등이 요케레스 영입을 정조준하고 있다.